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신청받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02-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부터 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금요일보다 8포인트 오른 2035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9시 58분을 넘어서면서 코스피가 하락 전환이 됐고요. 현재는 1포인트 빠진 2025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장 초반 분위기는 좋았는데 지금 1시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또 하락 반전이 된 상태고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가 됩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질주가 오늘도 계속되는데요. 장중에는 1% 이상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에 근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0.3% 상승한 126만 6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밖의 종목들 좀 더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엇갈리는데요. 현대차가 0.6% 정도 빠지는 반면에 기아차가 0.5% 강세를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 역시 0.3% 오르면서 28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0.3% 빠졌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38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삼성중공업 지난 금요일장에서도 강세였는데 오늘장에서도 오릅니다. 현대중공업 1.4% 강세 보이면서 32만 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화학업종이 가장 크게 반등을 줬었는데요. 오늘 LG화학이 크게 빠집니다. 3.4% 급락하면서 35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던 정유화학조 오늘장 흐름 좋지 못한데요. SK이노베이션이 2.3% 빠지고 S-오일 역시 1.6% 하락하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대체로 선방하는 느낌인데요. 신한지주, KB금융이 모두 강보합권에 있고요. 한국전력이 보합권, 또 보합권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NHN이 연중 최고가 경신이 나옵니다. 3.25% 급등한 25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통신주도 최근의 흐름 좋은데요. SK텔레콤이 1.4% 강세입니다. 또 보험주 중에서는 삼성화재가 1.6% 오르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엔지니어링이 플러스 1%, 현대건설도 2% 이상 오르면서 오늘 건설주 흐름 좋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6포인트 상승한 530으로 장을 출발했고요. 현재도 강보합권 유지가 되는데 530선 회복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1위 셀트리온이 0.2% 하락을 보이고 있고 그 밖에 다음과 CJ 오쇼핑은 강세입니다. 다음이 1.4% 오르고요. CJ 오쇼핑은 0.78% 상승을 보이면서 25만 7,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이 엇갈리는데요. 서울반도체와 포스코 ICT가 약보합권에 있는 반면에 CJ ENM, SK 브로드밴드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동서가 플러스 0.5%, 포스코 캠텍이 2.4% 급등한 14만 4,7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1%대 조정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 밖에 CJ3S가 강보합권, SN과 파라다이스는 약보합권에서 소폭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가 플러스 1.5%를 보이고 있고요. 덕산 하이메탈도 1.6% 오르고 성강밴드도 1% 이상 오르는 등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2부가 시작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갑자기 좀 꺾였어요. 코스피가 2024포인트, 현재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2.4포인트 내리는데요. 그러니까 이같이 갑자기 주가가 좀 꺾인 이유가 있는지가 알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는 매수 주체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프로그램 동향인데, 그러니까 이거 장 초반에 이제 올라오다가 이런 것들이 꺾이면서 시장이 갑작스럽게 좀 충격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베이시스가 상당히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2.3, 베이시스 2.3 이상 정도 나와야 일단은 프로그램이 좀 매수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
외국인들의 선물 동향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1,400계약 이상 선물 순매수를 좀 보일 때는 프로그램이 유입이 됐었지만 그런 포지션이 갑작스럽게 좀 전환이 되면서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 계약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콜 쪽에서도 27억 지금 매도를 좀 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 수급에 상당히 좀 좋지 않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물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매수해서 지금 매도 전환.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기관들이 마음 놓고 지금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자금 여력이 조금 취약하다. 그 다음에 지금 국내 동향.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좀 어느 정도 좀 기간 조정을 좀 생각을 하고 좀 대응하는 듯한 지금 수급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기관이 강하게 받쳐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 기조로 이게 현물을 좀 폭발적으로 매수시킨다든지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는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악재다. 근데 이제 오늘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규모는 이렇게 커지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매수 계약이나 매도 계약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휘둘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도둑 장세가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일단은 다시 한번 지금 매수가 차익거래 매수가 그러니까 매수가 매도 전환한다면은 시장을 좀 충격을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좀 어느 정도 매수가 전환되는지 좀 체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기관 쪽에서도 일단은 오후 시장에서 그러니까 오전장보다는 오후 시장 가서도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매도가 좀 늘어나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업종별로 보셨을 때 아무래도 가장 취약한 종목이 지금 화학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뭐 반등을 주나 싶더니 다시 한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는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LG화학이 꼭 3.4%대 지금 급락이 좀 나와주고 있죠. 이에 맞춰서 뭐 정유업종, SK이노베이션, S-오일 상당히 부정적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유업종은 아직까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보다는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기관의 매도가 좀 줄어드는 시점이 좀 나온다라면 일단은 좀 저가 매수에 가담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 IT 업종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하락 전환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저가 매수에 가담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지금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LG전자가 아무래도 지금 IT 업종 중에서 가장 좋지 않죠. 지금 2.3%대 지금 하락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휴대폰 사업부에 대한 실적이 의심스럽다는 리포트가 좀 나와주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니까 61선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가 가능하시겠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저가 매수가 얼마나 좀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T 전반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주 말고는 일단은 관심권에서 조금 멀리 두신 다음에 매수가 좀 들어오는 타이밍을 좀 노려보시자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고 조선업종도 흐름은 괜찮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은행이라든지 뭐 증권 흐름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강한 흐름도 아니지만 그렇게 안 좋은 흐름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주도 업종은 건설이겠죠. 현대건설, 대림산업, 그 다음에 GS건설, 그 다음에 대우건설까지도 모두 흐름이 또 좋아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우건설 차트 흐름 보시면요. 그러니까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흐름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지지부진했지만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국면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참여자분들께서는 이런 패턴을 조금 익히셨다가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나오다가 나오는 구간이 있다면은 그때 좀 관심을 갖는 게 좀 바람직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포인트는 기관의 저가 매수,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 감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체크해 보시면은 크게 대응하기 좀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실 분들이라면은 조금 여유 있게 투자를 하시고 신규 매수자들은 오후 시장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 확인 뒤에 좀 저가 매수에 나서시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급에 좀 변화가 있었어요. 장 초반 기관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 기관이 매도 전환을 했고요. 또 계속해서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해줬던 외국인들이 선물도 매도 전환이 되면서 코스피가 2022포인트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강보합권 유지가 되는데요. 코스닥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듣겠습니다. 왕설령 팀장님. 예, 지금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530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좀 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락 전환은 안 되었고요. 일단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100억 정도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똑같이 오늘도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개인이 좀 매수를 많이 보이고 있지만 계속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이 외국인
문재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같이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가장 큰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그 이제 매수 주체를 매도 주체를 보자고 하면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전환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지 한번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역시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기관과 외국인이 좀 매도를 강하게 좀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약하지만 좀 상승을 보였는데 일단 지지선에서는 지지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60일선에서 지지가 됐는데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60일선에서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60일선에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일선 지지 여부 오늘 한번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서도 한번 좀 제시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업종별로 상승률 한번 보시자고 하면은 지금 전체적인 업종이 대부분 다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업종 상승률은 운송 업종인데요. 운송 업종 같은 경우는 2.65% 정도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종이 목재 그리고 출판 관련된 업종들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총선이 다가옴으로써 이 관련된 업종들도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인터넷 그리고 방송 통신 서비스 업종들도 대체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보인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래서 좀 저가 매수세가 많이 가담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소형 관련된 건설 업종들도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좀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테마주 쪽으로 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역시 방산주 관련된 테마들이 좀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거의 7%에서 10% 가까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는데 SNS 관련된 테마주들하고 그리고 문재인 관련된 테마주들도 강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총선까지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각이고요. SNS 관련된 테마와 그리고 여러 정치인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는 총선까지는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산주 테마는 제가 저번 주부터 얘기를 드렸지만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조금 더 들고 가자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핵 안보 그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로켓 발사 이슈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관련된 테마는 좀 들고 가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양 시장 이 시각 흐름 살펴봤고요. 잠시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예,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5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요.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정유화학주를 분할 매수해보자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께서는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겠다. IT와 자동차주에 관심 갖자 하셨습니다.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한 장이다 하셨는데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의견이 좀 다르세요.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맞겠다 하셨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의 정여훈 연구원께서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50선 돌파가 관건이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군요. 자,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봅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가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잠시 뒤에 전화 연결을 해볼 거고요. 총 5가지 종목이 포트에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수익률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한 수익률인데요. NC소프트가 6.7% 수익을 기록 중이고 하이닉스가 오늘장에서도 강한데요. 지난 금요일 대비해서는 1.3%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3가지 종목이 포트에 있고요. 지금 현재 주식 비중 75% 실으셨는데요. 먼저 삼성테크인과 이노칩의 수익이 눈에 띕니다. 삼성테크인이 15%, 이노칩이 16%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 중이고요. 현대산업은 매수가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어서 신용은연구원 포트폴리오를 볼 텐데요. 최근에 상장한 빗셈전자를 포트에 담으셨었죠. 오늘도 상한가 거래가 되던데 목표가 도달이 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신다 하셨고요. 수익은 31.7% 보셨습니다. 이제 다시 현금이 100% 되셨고요. 다음번에 어떤 종목 사실지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어서 채용대리 포트폴리오 살펴봅니다. 현재 두 가지 종목이 포트에 담겨 있는데요. 락앤락이 매수가 대비해서 1.1% 수익을 기록 중이고 DNA링크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한국항공우주를 포트에 편입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셨는데요. 20% 비중으로 들어가셨고 매수가를 31,350원 제시하셨습니다. 목표가가 38,000원, 손절가는 3만 원이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은 매매 가격 잘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정영은연구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이 포트에 담겨져 있고요. 네 종목이 모두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제2콘텐트리가 13%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그 밖에 수산중공업, 녹십자 역시 매수가 대비해서 1%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의 두 종목이 1위와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노칩, 삼성테크윈이 각각 16%, 15%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정영훈 전문가 제2콘텐트리가 3위에 올라와 있고요. 박성희 전문가 NC소프트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채용 전문가 1위시죠. 207% 수익 쌓고 있고요. 신용훈 전문가가 78%, 또 박재민 팀장이 13% 수익을 기록하면서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5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월요일이죠.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매매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전체적인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급등으로 좀 출발을 했다가 현재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970에서 2050 정도의 박스권 대응을 꾸준히 해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오늘 낙폭이 큰 업종은 화학주가 낙폭이 상당히 큰데요. 업종별 순환매장에서는 아무래도 낙폭이 큰 종목들을 좀 사서 묻어두신 다음에 낙폭이 조금 완화가 됐을 때마다 매도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을 비롯해서 호남석이 오늘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분할로 매수를 들어갈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LG화학이 3.4%나 급락을 합니다. 분할 매수 가능한 시점이다 하셨으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박성일 연구원 포트폴리오 종목들 보겠습니다. 5가지 종목 변동 없으신데요. 어떤 종목 다시 AS 받아볼까요? 예, 최근에 조금 상승 추세를 다시 이어가기 시작하는 하이닉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D램 가격이 1.03불 정도로 마감이 됐는데요. D램 가격 같은 경우는 LP다의 파산 효과에 따라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불 미만으로만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1불 이상에서는 하이닉스의 상승 추세가 유효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애플 모두 IT 업체가 대부분이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런 흐름을 조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NC소프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던 NC소프트가 오늘 같은 경우는 디아블로3 출시에 따라서 이제 순익이 좀 감소를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블러드앤소울이나 길드2 같은 대작 출시를 좀 앞두고 있고 디아블로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랫폼 자체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성공한다는 보장이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 천천히 대응한다고 했을 때는 물론 디아블로3가 나온 이후에 대응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NC소프트의 저력을 좀 믿는다고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면 NC소프트 지금도 분할로 들어가서는 어렵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7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다시 한번 보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까지 함께 짚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는 하락 전환, 코스닥은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는 2020선으로 밀려나면서 방향 탐색에 들어갔습니다. 장 초반보다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2.54포인트 하락한 2024선입니다. 기관은 갈팡질팡하다 결국엔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여기에 개인이 8거래일 만에
개인은 30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155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도 강하게 365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보다는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0.68포인트 상승한 528선입니다. 외국인은 들쑥날쑥한데요. 여전히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외국인은 74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기관도 17억 원 정도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시장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우세한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1원 10전 상승한 1136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차와 포스코를 제외하고는 상승 중입니다. 포스코 오늘 최강주가 1% 넘게 밀려나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기아차가 1.3% 시장 대비 강합니다. 현대중공업도 1.5%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화학주가 오늘 많이 밀려나는데요. 3.5% LG화학 급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0.2%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고 오늘 하이닉스 움직임 좋은데요. 1.1%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장주 셀트리온이 0.1%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0.8% 강보합권에 다음이 좋은 모습인데요. 1.5% 시장 대비 강합니다.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골프존이 1.3% 시장 대비 약합니다. 포스코 캠텍은 1.4%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동선은 0.5%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에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건설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1분기 실적이 양호할 전망이고 오는 4월에도 해외 수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GS건설이 2.3% 상승하고 있고 대우건설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시장 대비 약한 정유화학주인데요. 정부의 고유가를 막기 위한 대책과 또 중국 경기 부진에 정유주 화학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3% 넘게 급락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 SO일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GS는 0.9%, 금호석유는 2.3% 시장 대비 약합니다. 오늘 해관보 정상회의와 분위기 더불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동체를 기지로 운반하고 있다는 소식에 방산주가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코가 6% 넘게 급등하고 있고 빅텍, 휴니드, 퍼스텍 대체적으로 3%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11 총선을 앞두고 SNS 관련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SNS를 이용한 활발한 선거운동이 펼쳐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는데요. 나우콤은 2.3% 상승했고 이루온 가비아 3%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거의 상한가 기록 중이네요.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신성장 동력 4가지인 모바일 광고, 또 오픈마켓, 네이버 재팬, 모바일 게임을 앞세워서 실적 개선이 보여질 거란 전망에 NHN이 이틀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들어 최고가 행진으로 52주 최고가인 26만 500원을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는 전일 대비 2.6% 상승한 25만 3천 원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사주 매각 결정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6% 급락하면서 12만 4,500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3일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시간 외 대량 매매를 통해서 자사주 보유 주식의 3분의 2 이상을 처분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오늘과 내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 코스피가 2030선 중반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10시가 안 돼서 하락 전환이 됐고요. 지금 낙폭을 조금씩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해관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발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루머가 좀 나돌고 있는 것이 원인인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고요. 또 오늘 투자 전략 함께 세워주십시오. 일단 시장 자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겁을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과거에 G20 정상회의 할 때도 그때도 주가가 급락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뭐 파생 시장에서 교란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의 무력 시위 가능성에 대해서 주가의 연속 하락이 나왔는데 실제로 발사를 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발사가 실제로 만약에 오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하락폭이 순간적으로 나오겠지만은 크게 이탈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우리가 그런 상황을 처음 겪어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시장의 상황은 또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오늘 지수가 개파락을 하면은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아직은 그런 대응이 없고 비록 장중에 마이너스 전환을 했지만은 대체적으로 플러스 출발을 한 상태라서 수급적으로 이탈을 하려는 조짐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이 수급적으로 이탈을 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분인데 최근에 부정적인 시각이나 아니면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 하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역시 종목 간의 어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정치 테마만 활발한 진행이 나오고 그다음에 대형주들 쪽에서만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대응이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이제 약세를 많이 탔던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연속 하락 종목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늘도 또 LG화학 같은 종목들은 주가를 또 깨고 내려가는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화학주들의 가격 메리트 분명히 무시할 수 없고요. 또 금요일 날 주가가 저점을 찍고 환매수 형태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화학주는 오늘 다시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노리시거나 아니면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가 많이 내려왔다는 것은 어쩌면은 위기는 있지만은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기보다는 기회로 보고 싶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한 종목들이 포트에 좀 적극적으로 편입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피가 하락 반전을 하기는 했는데 급락까지는 아니고요. 현재 화학주 같은 종목들이 낙폭이 큰데 오히려 매수할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위기는 기회일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이제 위원님 포트폴리오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오늘도 종목의 변화가 없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 포트에도 그 관련 종목들, 화학 관련주들이 OCI하고 그다음에 카프로 같은 주식이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주가의 성적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과거 2월달 초순 중순경부터 주가가 연속 하락을 했었고 그다음에 가격 메리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거기다가 이제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공매도가 겹쳐지면서 주가의 하락이 과도하게 좀 나온 면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물론 이 과도한 하락이라는 것은 지금 지수 대비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종목 자체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장의 흐름이 이만큼 강세를 띠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종목을 눌러놓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제 악재를 바탕으로 해서 과매도 영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매수가 들어오는 형태로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반전을 기다리는 편이 낫고요. 그 다음에 주가라는 것이 항상 그 사람이 거래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은 서서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돌 때도 보면은 한 번에 바로 V자 형태로 올라오는 경우보다는 몇 번 바닥을 다지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다시 가격대를 형성하면서 올라오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시고 들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종목의 진행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차후에 탄력을 봐서 포트에 변화를 주든지 방향을 잡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 오전장 전략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개장한 지가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지나갑니다. 10시 28분인데요. 홍 팀장님, 네.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유나 지금 매수는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도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좀 출회가 되면서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증가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도 일단은 매도가 좀 증가하긴 했지만은 기금 투신, 그러니까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한 150억 정도 좀 매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투신이 매도를 좀 늘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매도가 상당히 좀 컸던 주체가 이제 투신이었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투신의 영향력이 좀 커진 상황에서 일단 투신의 매도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나서 뭐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일단은 뭐 시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강한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지만은 약한 종목이 반등이 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호남소기가 좀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었죠. 약했던 종목이 반등이 크게 나오니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지금 강한 종목만 매수하거나 아니면 약한 종목만 매수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그러한 것들이 좀 혼합된 지금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좀 이상적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차트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언급 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시장은 뭐 큰 상승도 아니지만 일단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은 좀 힘들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시장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지는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오늘 같은 시장도 일단 상승 흐름은 나오지는 않지만은 지지는 좀 양호하게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떤 업종이나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냐라고 지금 말씀드린다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보시면은 자동차라든지 IT, 그다음에 건설, 뭐 증권, 그러니까 증권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은 뭐 건설이나 IT나 뭐 조선이나 자동차, 그러니까 이들 같은 업종 자체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러냐면은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장기 평선 481선이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밑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장기 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탄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도 압박이 크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밀리고 있긴 하지만은 기아차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위로 치고 올라가면은 순식간에 매수세가 좀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건설주도 그렇고 조선업종도 그렇고 현대건설 한번 볼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481선을 뚫고 나서 주가는 윗방향, 그러니까 정별로 지금 구축을 해놨죠. 그 다음에 지금 IT 삼성전자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도 없을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기 평선이 밑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81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어떤 것들인지 골라서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들은 지금 포트에 좀 편입을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호남석유 같은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역배열 상태죠.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는데 481선은 아직까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은 주가 자체가 꺾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종목들도 포트에는 일부는 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낙폭 과대로 좀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호남석유라든지 뭐 SOE 같은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포트 일부 비중은 좀 편입을 해 두시는 게 좀 맞다. 근데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 보시면 은행업종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482선 아래 주가가 있으면서 돌파돼야 될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 업종 같은 경우도 물론 단기적으로 탄력은 좀 강화되지만은 돌파시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뭐 자동차, 건설, IT 같은 업종을 하나 편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빠진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포트에 같이 담아두신다면 아무래도 시너지가 좀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염두를 해두시면서 지금 대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수급 상황에서 지금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부분을 외국인의 뭐 자금 여력이 축소됐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시그널이 좀 기다린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현재로서는 외국인의 혼자 매수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같이 동반 매수를 해주는 흐름이 나와야만 전고점 2057포인트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2080포인트까지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관의 매도가 언제쯤 좀 감소가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줄어드는가, 그러니까 이 포인트만 좀 포착을 하시면은 대형주에 대한 매매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흔들리는 만큼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코스닥, 그러니까 중소형 시장 프로그램 매매 영향을 받지 않는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셔서 단기 수익률을 좀 제고시키는 방법을 좀 모색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희진 팀장님 의견 들었는데요. 이동평균선 보면서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을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제 프리 어닝 시즌 아닙니까? 네. 기업 실적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미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은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종, 그러니까 이들 업종의 지금 탄력은 둔화가 좀 되고 있는 반면에 뭐 IT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차 역시 기대감도 살아 있고 우려감도 살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건설관리나 증권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장에서 워낙 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뭐 수주 모멘텀이나 이런 거에 좀 더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예상치 자체가 낮았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주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 반면에 IT 지금 상당히 기대감이 높죠. 근데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다라면 그것들이 시장에서 매물로 출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지금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수급이 양호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가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뭐 그렇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이 크다면 매물이 좀 크게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만 보고 매매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이 전년 같은 동기 대비해서 1.7%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기업, 또 들고 있는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기진 팀장님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이번에 왕설량 팀장님 오늘장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지 오전장 전략 듣겠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고 가셔야 될 것은 일단 21선 지지가 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일봉상의 차트인데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21선에 딱 맞닿았을 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1선을 지지하고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포인트로 봤을 때 딱 21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21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1선 만약에 지지를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21선을 이탈해가지고 하향해가지고 밑으로 밀린다고 하면은 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는 딱 21선 지지 여부를 한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루머가 하나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시장에서 이렇게 나돌면서 지금 증시가 갑자기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차트를 분봉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57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증시가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루머가 이때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이렇게 퍼진 뒤로부터 이렇게 많이 밀린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일단은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증시가 많이 밀리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도 연평도 그 도발 사건 때도 마찬가지로 증시가 큰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종목들이 다 하한가 가다시피를 했는데 그때 다시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재차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미사일이 발사가 된다, 그리고 증시가 많이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로 이렇게 가담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기관의 순환매가 좀 특징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이 순환매의 특징은 많이 하락한 업종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락한 업종 하면은 뭐 최근에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업종 이렇게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업종들 많이 하락한 업종들 한번 같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홍 팀장님께서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지금 많이 하락한 업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계 업종들도 최근에는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가장 많이 하락한 업종들은 제가 봤을 때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업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학업종하고 정유업종 같이 해가지고 많이 하락했을 때 같이 담아보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같이 갔으면 좋지 않을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LG화학 같은 경우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에 좀 많이 상승을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차트만 지지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재차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정확하게 이 121선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지지가 됐었는데 이 지지 여부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장에서도 지지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정유 업종들도 차트 흐름이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부품 업종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좀 이제 다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매도를 보이고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도 그 자동차 업종하고 부품 업종 같은 경우는 매수를 좀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시그널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엔화가 약세에서 이제 다시 제자리 걸음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시그널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 제자리 걸음을 찾게 되면은 자동차 업종이 다시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도 한번 투자해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증시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좀 대거 발표가 됩니다. 이번 주에도 많이 발표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중요할 그 경제 지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일 날에 발표가 되고요. 이 가격 지수가 그동안 계속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예상치도 약세로 이제 예상치도 되고 있는데 일단 그 약세에서 좀 강세로 예상치보다도 조금 더 좋게 발표가 된다고 하면은 충분하게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두 번째는 26일에서 27일 버냉키 의장이 강연을 또 준비를 합니다. 이 버냉키 의장이 최근에 FRB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런 여부에 대해서도 이 강연회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지금 30일에 유럽 재무장관 회의가 또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일 날에 재무장관 회의에서 유럽의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재정 안정기금을 통합할지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들이 향후적으로 이런 모멘텀들이 나와줘야지 더 한번 상승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좋겠다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 잡았고요. 잠시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지금 방향을 못 잡으면서 혼조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0.09% 하락한 2,347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장 초반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었는데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혼조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감은 좀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책으로 봤을 경우 계속적인 긴축 기조가 이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판매 물건량은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하락 속에서 물건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부동산 기업들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감은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금리 및 지준율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언급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금리 인하 지준율 인하가 나오기 어렵다는 언급 또한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견들 금리 및 지준율 인하 가능성은 좀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놨었는데요. 3월 22일 날 발표했었던 HSBC의 PMI 예상 지수 4개월 이래 저점이 48.1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조업 활동이 5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중국 정부에서 긴축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내수시장 확대를 앞둔 서비스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정책들이 서비스 업종에 대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나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여파로 인한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장에서의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 가운데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의 움직임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35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 움직임 속에서 하방 경직성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오늘 장에서 사볼 만한 종목을 듣겠습니다. 코스닥도 하락 전환이 됐군요. 홍 팀장님, 네. 오늘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오늘은 일단 대형주 갖고 나왔고요. 현대위아라는 종목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예. 현대위아 얼마 전에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기아차 물량을 10%를 좀 매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일단 그런 충격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이나 중장기적이나 모두 좀 관심이 가질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공작기계나 방위산업, 그러니까 지금 방위산업 부품도 충분히 좀 그 부분에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좀 좋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는 좀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예상치를 좀 충족을 하면서 여전히 좀 좋은 상황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위아 블록딜 이슈는 있긴 했지만은 그러한 부분이 좀 양호하게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는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수급 흐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는 거 기관이 받아주고 있고 만약 기관의 매수가 나오는 거를 기관의 매도가 나오는 거 외국인이 좀 받아내주는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수급 안정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온다라면 일단 좀 저가 매수 가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3만 원부터 13만 1,000원 구간까지 가격이 온다라면 일단은 지금 체결을 시키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동안 시장에서는 많이 빠진 종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좀 자연스럽게 좀 되고 있기 때문에 13만 원에서 13만 1,000원 구간에서 일단 매수를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매수 체결이 되시면 1차적인 저항대 14만 원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죠. 12만 7천 원 전 저점으로 지금 아마 손절을 하게 되면 한 3% 이내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면은 현재 구간에서 리스크가 크다기보다는 조금의 시간만 투자를 하시면은 원하시는 수익률을 좀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가격대는 약간 부담스러운가요? 부담스러운 건 아니지만 시장이 지금 약간 좀 밀리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때는 좀 빠졌을 때 사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다. 근데 이제 내가 보수적인 투자자가 아니고 그래도 난 좀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13만 2,500원 정도에 걸어 놓으셔도 충분히 좀 체결될 것 같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홍 팀장님 현대위아 주셨고요. 왕설량 팀장님은 어떤 종목 보시는지 좀 짧게 들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완리를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완리 같은 경우는 가지고 나온 투자 포인트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 보장성 주택을 올해에도 착공을 800만 채나 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보장성 주택을 매년 이렇게 증가되는 수치로서 그렇게 착공을 계속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최대 수혜주가 이 완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지금 중국의 보장성 주택의 가장 큰 수혜주는 완리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매수 가격 같은 경우 좀 얘기를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850원 정도, 그러니까 4,900원 정도의 매수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4,780원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 가격은 좀 높습니다. 6,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리 목표가 6,500원입니다. 오늘 장 같이 좀 밀릴 때 사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 4,900원 주셨으니까 함께 사실 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타기의 홍희진 팀장님, 플랜 A 연구소의 왕설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뒤 11시부터죠. 이제 한 14분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갈 겁니다. 013-3366-0110번 무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02-3153-1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손자병법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